안녕하세요. 솔직한 김법사입니다. 오늘은 십신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식신하고 상관을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정제와 편제 공부했고, 그리고 정관과 편관을 공부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정인과 편인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비겁을 공부할 건데 비경겁제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이라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부정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는 부정적인 시대잖아요. 지금은 너와 나가 함께해서 서로 평등하게 가자 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옛날에 80년대 초반 그 아니면 그 전에 뭐 유신 정권이나 50대만 해도 긍정적인 시대였단 말이에요. 왜? 그 핍박과 억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서로 단합을 해서 너랑 나랑 함께해서 함께 잘 살자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요즘은 부모들의 이런 교육관도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내 새끼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면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라의 녹을 먹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여라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뭐 강남 8학군이라든지 내 새끼가 조금 특별하다 그러면은 정무직 공무원이냐 뭐 이런 걸 할 거야. 뭔가 특별한 걸 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너만 잘 되면 되잖아. 너만 잘나면 되잖아. 나누기를 몰라 너. 요즘 엄마들 이런 교육관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물론 모든 엄마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엄마들은 정인의 마음보다는 편인의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신, 정제, 정관, 정인, 비견이 발달된 사람보다 상관, 편제, 편관, 편인, 겁제가 발달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적응을 하면서 잘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돈 잘 번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지금은 이게 부정적이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울 걸 먼저 비견이라는 건데 비견은 국어사전에도 비견을 쳐보면 공평하다, 공등하다,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양이 같고 나와 같은 우행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쌤쌤이라는 거야. 나도 야 하면 얘도 왜 하고 반말할 수 있는 사이. 그건 친구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상하 균형이 안 깨졌다라는 거예요. 공등하다라는 거거든. 똑같다라는 거야.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눈높이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육신으로 따지면 옛날 선생들은 성별이 같은 형제, 형도 비견으로 보고 동생도 비견으로 보고 친구도 비견으로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비견은 뭘로만 보냐면 친구로만 봐요. 내가 발로 한 대 깠어. 그럼 얘도 나 발로 한 대 찰 수 있잖아. 친분이가 가능한 거잖아. 친구를 동생이 어떻게 싸가지 없게. 이런 유교적인 정서가 강한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그 문화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비견은 인연으로 봤을 때는 친구밖에 없다. 이게 비견은 자아야. 자존심, 나만의 주체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견이 강하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비견이 있기 때문에 경쟁심이 강해. 비견은 단체전이야? 그러면 겁제는 개인전이 되죠. 비견이 발달되면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단체 종목, 협동을 추구하는 이런 운동도 잘해요. 비견 겁제가 결국에는 5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격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비견 겁제가 발달이 되면 몸 쓰는 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운동선수들이 왜 대우도 많이 받고 해서 이렇게 클래스가 위로 올라갔지만 옛날에는 운동선수라고 하면 배고프다 그랬잖아. 그런 것도 뜻하기도 해요. 협동심도 있어. 비견이 발달되면. 근데 고집이 강하고 경쟁심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시비도 많아요. 승부욕이 강하니까 시비가 안 붙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고 활동적이에요. 특히 남자는 비견이 강하면 친구들을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가정적인 남자이기보다는 밝게 밖에서 활동하고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견이 또 발달이 돼 있으면 마음에 들면 내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래. 근데 마음이 안 들잖아요. 언제 그런 데는 싹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비견은 그래도 겁제보다 나니까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비견이 추진력도 강하고 공평하죠. 공정해. 너도 나와 같이 피땀 흘리고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받은 만큼 너도 받자 이런 마음이 강해요. 그게 비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의리도 있고 행동파고. 또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 천간은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머릿속 상상이라고 했잖아요. 지지는 행동의 유상, 행동이라고 그랬고 천간에 있으면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 혼자만의 갈등 그리고 경쟁심으로 끝나는데 지지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해요. 비견을 설명드리고 겁제는 뭐냐 하면 나와 음양이 다르고 나와 같은 오행이라 그랬어요. 비견이 고집이면 겁제는 아집이야. 더 세죠. 그러니까 비견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데 겁제는 타협점을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견이 예를 들어서 10이면은 겁재는 폭력성이야. 남북함이야. 겁재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내 재물을 겁한다. 그러니까 왜 나쁜 새끼가 여자를 쥐가 좀 마음에 들었다 해서 겁탈하려, 그 겁자거든요. 그래서 겁재는 내 재물을 가져간다, 뺏어간다라는 의미에서 겁재예요. 그래, 겁재는 비견하고 틀려. 말이 비슷한데 틀려. 왜? 비견은 아까 그랬잖아요. 나랑 똑같다고, 공정하다고. 근데 겁재는 뭐냐면 상하 균형이 깨졌어. 그래서 음과 양은 다르고 나와 같은 오행이라 그랬잖아. 음양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양금으로 태어났어. 그 음금이 겁재라는 거지. 내가 양금이야. 그럼 양금이 비견인 거지. 이 겁재가 골 때리는 건데, 비견하고 아까 설명드린 거 다 똑같은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 비견이 욕심이 많아. 그러면은 겁재는 욕심이 넘쳐. 그래서 겁재가 발달된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개인전을 잘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격기 종목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단체전도 있지만 결국에는 맞다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겁재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재물을 가져간다, 뺏어간다. 강하면 주는 거고 약하면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랑 사귀고 있는데 여자가 바람이 났네? 근데 얘가 다른 남자가 생겼대. 남자 사주가 강해. 너 가. 보내준다니까? 근데 보내는 놈이나 뺏기는 놈이나 마음 아픈 건 똑같잖아. 근데 앞에서는 너 가. 강한 놈은 보낸다니까? 근데 약한 놈은 울고불고 짠다라는 거지.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뺏기는 거야. 없는 놈은 내 거 가져가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있는 놈은 가져갔어? 그래, 가져가봐. 여유를 부린다니, 그게 강함과 약함의 차이인 거잖아. 이해 가시죠? 비견이 내 자아야, 겁재는 삐뚤어진 자아야. 그래서 겁재가 발달된 사람들은 잔소리 듣는 걸 엄청 싫어해요. 엄마가 내 새끼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싫은 소리 할 일 만무하잖아. 지가 듣기 싫을 뿐인 거지. 근데 새끼는 그런다? 엄마 나 좀 잘하지, 아빠 나 좀 잘하지. 남이 그러면 너나 잘해 이 개새끼야 이런다니까?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겁재가 발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지 스스로 느껴야 돼. 지 스스로 쪽박차고 지 스스로 깡통을 차야 돼. 그래야 느낄 수 있어요. 엄청 꼴통들이야. 완전 고집불통. 그래서 겁재가 발달된 사람들을 마음을 녹일 때는 어떻게 하냐, 겁재는 재성을 보면 환장하고 그냥 미쳐버리거든요. 남자한테나 여자한테나 재성은 돈이야. 근데 남자가 겁재가 발달된 여자를 꼬실 땐 난 말하고 싶어. 절대 꼬시지 말라고. 남자가 남자를 내 사람으로 끌어들여서 품에 안으려고 할 때는 돈이나 여자를 주면 꼬시기 쉬워요. 근데 얘한테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뭐 하잖아. 그럼 얘 기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완전 똥이야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자나 돈으로 꼬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말 잘 들을 수가 있어. 근데 일시적인 거라지. 분기적으로나 이렇게 기간을 두고 걔네들을 꼬시면 꼬실 수 있다. 저는 이 각 세상의 리더들한테 감히 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발달되면 무례하죠. 예의가 없어요. 왜? 오만방자하니까. 그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겁재가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 일부 종사 일단 안 돼요. 여자는 더욱더 안 되겠지. 그게 왜 일부 종사가 안 되냐면 가정을 꾸려도 지가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아집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건 센 거지. 강한 거하고 센 거의 차이는 김법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면 그건 강한 거야. 내 친구가 어떤 패거리에 끌려갔어. 근데 내가 무릎 꿇으면 내 친구가 다치냐고 풀어준대. 그럼 내가 무릎을 꿇었어. 그건 강한 거야. 근데 겁재는 무릎을 안 꿇어. 같이 싸운다니까? 지도 조 터지고 얘도 조 터지고 뭐 없어 그런 거. 왜? 눈이 뒤집혔으니까. 그게 겁재예요. 비견은 또 주체성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손해도 많아. 그래, 마음고생도 심하고 고독하고 외롭지. 근데 또 지가 편인하고 이렇게 있으면 지가 잘 견뎌. 근데 세서 그런지 남이 지 싫어하는 거 그렇게 연연히 하지 않아. 너 싫어해? 나 싫어해. 상관없어. 이래버리는 애들이야, 겁재 애들은.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천간에 겁재가 있으면 생각뿐인데 환경이 안 좋거나 그러면 얘가 이제 공갈이나 협박을 해. 그래서 생각뿐 해서 말로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나쁜 인연을 맺거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이 사람이 자랐으면은 공갈이나 협박을 해. 겁재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갔다가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박는다라는 거죠. 그 겁재의 그게 문제점이에요. 또 겁재가 있으면 이중인격이에요. 이기적이고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는 남자를 만나 너 생년월일 이렇게 딱 쳐요. 겁재가 월지에 딱 있으면 그 남자 만나지 마. 아니면 그냥 연애만 해. 결혼까지 해서 뭐 새끼를 낳거나 내 새끼 아버지가 되길 바란다,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비견과 겁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견이나 겁재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 사실은 무속인이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신한테 그렇게 굴복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띄우는 거는 모든 일반인 분들이 무속인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에도 무속인들이 탄생하지 않길 바래요. 나는 만약에 누가 와서 선생님 저 내림 받을까요?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얘기하고 싶어. 내림 받지 말라고. 그리고 겁재가 발달이 돼 있고 일반 사람들도 수양이 필요하듯이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수양이 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겁재를 물리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또 보충 설명하고 올 테니까 많은 댓글과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재미나게 이렇게 대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술이나 이런 데 점집을 가시는 걸 안 맞는 거는 뭐냐 하면 대입이 안 돼서 그래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카운셀러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뭐가 됐다고 해서 자기 그 오만방자함에 취해서 그런 거니까 대입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대입을 하기 전에 이런 용어를 알고 가시면 좀 더 간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까지 십신을 했고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김법사는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